이렇게 미국이 중동 문제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쓰고 있는 사이에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더욱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가요. 올해만 벌써 3번째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의 특별 위임에 따라 우리나라를 또다시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를 접견하셨습니다. 석상에서는 조로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가 다시금 평가되었으며 특수군사작전과 구르스크주의 현 상황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협조할 내용들을 확정하시고 필요한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셨습니다. 2번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했던 북한, 그때는 쉬쉬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3차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병력이 가는 겁니까? 1차, 2차 파병은 이제 전투 병력 위주였죠. 네. 1, 2차 합해서 14,000명 정도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3차 파병은 공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사 시설들을 복구하고 재건하는 역할들을 주로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6,000명 규모라고 알려져 있고 한 달에 파병 대가로 1인당 2,000달러씩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는 상당히 큰 외화벌이죠. 저 공병부대 6,000명만 해도 한 달이면 1,200만 달러, 1년이면은 1억 4,400만 달러의 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큰 구멍이 뚫리는 상황에서 더 큰 구멍이 뚫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작년에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3억 4,8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 4,400만 달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큰 돈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저 파병의 대가로 이제 외화벌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 기술의 이전도 노리고 있죠. 당장 지금 자폭 드론을 하청받아서 북한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핵탄두의 소형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북한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고 싶어 할 것이고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가 북한에 자꾸 가는 것도 그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은요, 북한의 이 러시아 추가 파병에 대해서 UN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된 거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것은요. 오히려 미국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Now he is a nuclear power. Do you have any plans of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Now, as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ran continues,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clear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북한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란 핵시설 타격하는 거 봐봐. 너희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북한 핵시설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아마 지금 상황을 매우 예의 있게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북한에 적용될 수 있거든요. 네. 이란의 핵시설이 지하 80m, 90m에 있다고 하는데 지하 80m, 90m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벙커버스터 탄 같은 경우는 지하 60m까지는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발이 축차적으로 투입이 되면 지하 100m 이상까지 숨어 있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을 벙커버스터 탄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면 결정적인 시점에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미국의 의도대로 북한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트럼프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란의 사태가 남일이 아니라 곧 북한이 겪을 수도 있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굉장히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또 미국의 개입 여부 이 부분들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닌 이 모두 본인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러시아가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그리고 또 군사 기술들을 전수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겠죠. 자, 북한과 러시아는 코로나 이후에 멈췄던 직통 열차도 개통을 다시 했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소포 배송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30년 이상 중단했던 하늘길도 다시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답방 시기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위대한 영광으로 됩니다. 초로 친계를 영속적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불변합니다. Оказывали и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друг другу всемир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стоящие друзья и добрые соседи. Уважаемый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Ын, ждем вас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в Москве. 소포가 오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단순히 우편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왕성하게 다시 열렸다. 그리고 기차도 직통으로 뚫리고 이러다가 이제 비행기까지 길이 열리게 되면 물론 김정은은 비행기를 안 탑니다만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은 뭐 거의 뭐 경제적으로 완벽한 왕성한 교류를 하겠다. 뭐 이런 해석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소포 배송은 그 이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단됐던 것이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소포가 오가는 게 복원됐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아까 미국의 입장도 잠깐 봤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통해서 국제적 고립을 추진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와의 이런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외화도 버려들이고 있고 이 그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립되고 있던 자신들이 중국, 러시아 새로운 루트들이 점점 개척되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단순히 소포 배송이 재개됐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지금 한국에서 봤을 때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적 수정이 매우 필요한 거다라는 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보수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특히나 뭔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략들을 주로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 고립되지가 않는 겁니다. 러시아와 작년 6월에 맺은 이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 이후에 혈맹 관계로 발전하면서 점점 고립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이 활발하게 교역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 그런 신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상황 그리고 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